안녕하세요. 전주대학교 역사문화 콘텐츠학과의 유영봉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존재 유백규 선생이 남긴 존재집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책이 바로 저희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에서 서울에 있는 한국고전번역원과 함께 협동사업으로 제일 먼저 번역한 책입니다. 저희가 이 책을 제일 먼저 선택한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바로 전라도를 대표하는 조선 후기의 학자 한 사람을 꼽는다면 이 존재 유백규 선생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아마 어느 분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존재 유백규 선생은 1727년에 태어나서 1798년까지 이 세상을 살다 가신 분입니다. 왕조로 얘기하면 영조 3년에서 정조 22년까지 70여 세의 수명을 누리셨습니다. 77세 수명을 누리신 거죠. 그런데 이제 이분은 다른 분들과 비해서 굉장히 독특한 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과거를 통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연구하고 조사하고 해결책을 제시한 이런 글들을 통해서 명성을 얻었고, 또 백성들의 삶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학자들을 중용했던 정조 임금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물론 처음엔 과거 시험 공부를 했죠. 그러나 불행히도 이제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존재 선생은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윤봉구 선생의 제자가 되어서 평생 공부에 주력을 합니다. 지금도 전라도 장흥에 가면은 위시들이 많이 모여 살아요. 집성촌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분도 이제 장흥분인데, 장흥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한반도의 제일 끝에 있는 바닷가의 조그만 동네죠. 그런데 이렇게 조그맣고 세상에 별로 알려지지 않은 이런 시골에 살면서도 이분은 평생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의 문제점을 관찰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정현신보라는 저 저작물과 만원몽사라는 이제 상소문에 해당하는 그의 이러한 정신들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흔히 조선 후기에 잘못된 현실, 그릇된 현실, 부패한 현실, 이것을 고치려고 노력했던 분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분은 다산 선생이 있죠. 바로 목민심서가 이제 그런 책이죠. 그래서 목민심서는 목민관, 지방수령이 마음에 새겨야 될 책이다라고 해서 이제 목민심서인데, 이 목민심서를 보면은 지방수령의 명을 받아서 왕한테 집에서 출발하면서부터 부임지에 가서 해야 될 일, 그리고 임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 어쩌지 해서 돌아오는 과정까지를 자세히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산 선생의 목민심서가 이렇게 목민관이 돼서 해야 될 어떤 책무나 또는 사명 같은 것을 제시한 책으로 유명하다면은 존재 유백규 선생의 정현신보는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존재 선생은 현실을 들여다본 거예요. 어떤 당위성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주장이라기보다는 실제 벌어지고 있는 조선의 현실을 꼼꼼히 들여다본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부패할 대로 부패한 조선이 하나의 중증 환자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손볼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 이 중증 환자를 병실에 뉘어놓고 존재 선생은 그 환자의 아픈 곳, 상태 또는 병의 진행 정도를 꼼꼼히 관찰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을 적고 거기에 대한 증세,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처방, 그리고 병의 진행 과정 이런 것들을 다 관찰한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실패했지만은 우리나라 한반도 끝에 있는 장흥이라는 시골에서 바로 조선의 현실을 아주 정밀하게 관찰하고 그리고 조선이 갖고 있는 병폐들을 어떻게 해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지 고심하고 그것들을 기록으로 남겼던 책이 바로 정현신보입니다. 아무튼 이 존재 선생이 이제 현실적인 학문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가 있고 학식이 있다고 하자 정조가 마침내 소문을 듣습니다. 바로 이제 1796년이죠. 이때 존재 선생의 나이가 70이었습니다.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한 정조는 그가 쓴 글들을 전부 진상하라고 명을 내립니다. 그리고 정조는 그 글을 또 꼼꼼히 읽어봅니다. 그리고 감탄을 합니다. 정말 이런 정신과 생각을 갖고 조선을 다스린다면은 아주 훌륭한 지방관, 목민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때 정조를 만나러 갈 때 존재 선생은 만원봉사라는 아까 말씀드린 만원봉사를 써가지고 갑니다. 만원봉사는 만마디 말이라는 거고 봉사는 어떤 일에 대해서 이제 논의한 글 일종의 상소문입니다. 그래서 장편의 상소문을 써갖고 갑니다. 그래서 정현신보가 존재 선생이 기왕의 조선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써놓은 글이라면은 왕을 뵈러 갈 적에 그 정현신보에서 다 하지 못한 얘기를 다시 만원봉사에 담습니다. 그래서 왕을 뵙고 만원봉사를 또 올립니다. 일본 정조는 감탄에 감탄을 하다가 이런 인재가 쓰이지 않은 현실에 대해서 정조도 깊이 반성을 하고 그 자리에서 전라도 옥과의 현감자리를 내줍니다. 그래서 마침내 한적한 바닷가에 한미한 어촌에서 이렇게 현실적인 학문, 실학이죠. 그래서 이제 존재 선생을 이제 실학자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다산과 괴를 같이 하는 거죠. 그러나 다산 선생은 널리 알려졌지만 존재 선생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명성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급제하지 못했지만 철저하게 조선의 현실을 들여다보고 병폐를 들여다보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했던 실학자 존재 선생의 저술 바로 만원봉사와 정현신보는 목민심서에 버금가는 아주 소중한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존재 선생이 많은 저술을 남기긴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존재 선생이 남긴 글 중에 백미이자 정화는 지금 말씀드린 정현신보와 만원봉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현신보에는 수많은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학교를 관찰하고 학교가 지닌 병폐를 얘기하고 그 다음 얘기가 이제 인재를 어떻게 추천하느냐 인재의 천거 그리고 훌륭한 인재들이 세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어떻게 등용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부터 나중에는 구체적으로 조선의 무덤이 너무 많다. 풍수지리 때문에 서로 무덤 파헤치고 하는 이런 작태가 일어나고 있으니 이런 것을 제한해야 된다. 그리고
중앙정부에 바치는 공물은 또 어떻게 해야 된다. 공업과 기술은 어떻게 발전시켜야 된다. 라는 등등의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전개한 것이 바로 정연신부입니다. 제가 좀 몇 대목을 읽어드리고 싶은데 한 대목만 읽어보겠습니다. 만원 봉사입니다. 정조한테 올린 일종의 상소문입니다. 위아래가 서로 이익만 취하는 것이 대송안의 풍속이 되어 욕심의 골짜기가 바다마저 삼키고 탐욕의 불길이 하늘마다 불태우는 것은 괴해할 것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위로는 공경의 세가로부터 아래로는 시골의 문무관에 이르기까지 모두 경관직, 그러니까 조정의 벼슬직을 싫어하고 외관직, 지방직을 얻고자 도모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외관직, 지방직에 제수되면 다음날 아침 부임하여 그 다음날부터 자기 몸을 꾸미는 것은 물론이고 음식과 잠자리 또 자기가 마음대로 사람들을 부를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챙기는 게 이제 당시의 현실이죠. 그래서 뭐 생략하고 뒷부분만 읽는다면 만고의 세속의 숭상이 이러한 지경에 이르고서도 망하지 않는 나라는 여태껏 없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 수령들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데 있어서 인재를 잘 등용하고 이제 또 사전 교육을 시킨 다음에 내려보내라 뭐 이런 얘기를 정조한테 간곡하게 하고 있습니다. 존재집이 갖고 있는 의미는 우리 전라도 사람들한테는 아주 지대하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정조의 파격적인 대우, 역사에 드문 이런 사실들, 이런 것들이 존재집이 이 사실들을 바탕으로 해서 존재집이 갖고 있는 의의는 실로 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특히 전라도 사람으로서 전라도 학자 존재 유백규 선생이 남긴 존재집의 일독을 감히 제가 제안해 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